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CSS의 선택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앞에 동영상에서 클래스 선택자나 ID 선택자 이런 기본적인 선택자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죠. 그 선택자들에 이어서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택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선택자는 둘 이상의 선택자를 연결해서 특정한 요소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문서를 보시면은요, div id 값이 컨테이너라는 요소를 사용을 해서 문서 내용을 감싸고 있고요. 그 안에 p 태그, h1 태그, p 태그, 그리고 div 태그 안에 다시 p 태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p 선택자를 이용을 해서 너비 값과 패딩 값을 지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 p 선택자의 스타일은 4개의 요소에 모두 적용이 되겠죠. 가장 먼저 알아볼 선택자는 하위 선택자, 디센던트 셀렉터라는 선택자예요. 이것은 부모 요소와 자식 요소를 지정을 해줘서 부모 요소 밑에 있는 모든 자식 요소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컨테이너라는 선택자 밑에 있는 모든 P 요소에다가 적용을 하겠다. 어떠한 것을 적용을 할 거냐면 여기다가는 백그라운드를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도 그려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뜻은 id 값이 컨테이너인 요소와 이 요소를 부모 요소로 하는 그 하위의 모든 P 요소, 그러니까 이 id 값이 컨테이너인 요소 밑에 있는 모든 P 요소 하나, 둘, 셋, 넷 모든 P 요소에 다 적용이 될 거예요. 저장을 해볼까요? 그러면 4개의 P 요소에 모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것을 디센던트 셀렉터 또는 하위 선택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선택자가 있어요. 이렇게 화살표를 넣으면 이것은 자식 선택자가 됩니다. 자식 선택자라는 것은 부모 요소 밑에 있는 자식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조금 전에 이 화살표를 붙이지 않으면 컨테이너 안에 포함된 모든 P에 적용이 됐었지만 이 화살표를 붙여주면 컨테이너라는 요소 안에 있는 자식 요소에만 적용이 돼요. 여기 P가 있고 두 번째 P가 있고 세 번째 P는 id 값이 컨테이너인 요소 밑에 div 요소 밑에 P예요. 컨테이너 요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 번째 P는 자식이 아니라 손자입니다. div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와 네 번째 P에는 적용이 되지가 않고 자식 P에만 적용이 돼요. 저장을 해볼까요? 네,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첫 번째 P와 두 번째 P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 화살표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하위 선택자가 될 수도 있고 자식 선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적용하려고 하는 스타일이 어디에 필요한가에 따라서 이것을 하위 선택자로 쓰실 수도 있고 자식 선택자로 쓰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여기 세 번째, 네 번째에만 다른 스타일을 쓰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컨테이너 요소 밑에 있는 div 요소 밑에 있는 P에 얘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짙은 걸로 하고 글자 컬러를 흰색으로 하고 폰트 웨이트를 볼드로 하겠다. 이렇게 지정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id 값이 컨테이너인 요소 밑에 있는 자식들 중에서 div인 요소의 또 자식들 중에서 p 요소만 찾아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타일을 적용하려고 하는 요소에 하위 선택자를 쓸지 자식 선택자를 쓸지만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방금 살펴봤던 하위 선택자나 자식 선택자가
부모 요소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면 지금부터 살펴볼 선택자는 현재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오는 요소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문서에는 H1 태그가 있고요. H1 태그 다음에 3개의 P 태그가 있습니다. 이때 H1 태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오는 P 태그 3개 중에서 첫 번째 P 태그만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H1 태그 다음에 오는 P 태그 전체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때 선택하는 선택자 2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1 태그를 기준으로 H1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P 태그를 선택을 하는데 이것은 부모 요소와 자식 요소의 관계가 아니라 같은 레벨에 있는 형제 요소입니다. 이 형제 요소 중에서 그 뒤에 오는 모든 P 태그를 다 선택하고 싶다. 이랬을 경우에는 형제 선택자를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선택자 기호는 이렇게 물결무늬 틸트를 사용을 하고요. 여기다가 저는 백그라운드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도 흰색으로 넣어 볼게요. 자, 적용을 해 볼까요? 그러면 H1 요소 다음에 H1 태그 다음에 오는 P 태그 모두에 똑같은 스타일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형제 선택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H1 요소 다음에 오는 P 요소 전부에 적용이 돼요. 그런데 H1 태그 다음에 오는 첫 번째 P 태그에만 적용을 하고 싶다. 이랬을 때 사용하는 선택자가 인접 형제 선택자입니다. 인접, 바로 옆에 있는 형제에만 적용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사용하는 기호는 플러스 기호예요. 이것을 인접 형제 선택자라고 하고요. 적용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H1 태그 바로 다음에 오는 첫 번째 P 태그에만 적용이 됩니다. 기준이 되는 요소 다음에 첫 번째 요소만 선택하고 싶을 때는 인접 형제 선택자를 사용을 하고 기준이 되는 요소 다음에 오는 모든 요소를 선택하고 싶을 때는 형제 선택자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태그 중심으로 선택자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제 태그 안에 있는 속성을 이용해서도 선택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문서는 UL 태그와 LI 태그 그리고 A 태그를 이용을 해서 가로 메뉴를 만든 것인데요. LI 태그에서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을 이용을 해서 메뉴를 가로로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A 태그를 사용을 해서 각 항목에다가 링크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항목에는 A 태그에 href 속성이 없고요. 두 번째 항목에는 href의 값이 그냥 샵 어떤 문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부터 마지막 항목까지는 웹 문서가 링크가 되어 있고요. 이제 각 속성이 어떤 것은 href가 있고 어떤 것은 값이 다르고 이랬을 때 속성 값에 따라서 그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자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있는 항목은 href 항목이 없고 나머지 항목은 href 항목이 있어요. 특정 속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요소를 선택하려고 할 때 대괄호를 사용을 해서 이 괄호 안에 속성 이름을 넣어 주시면 돼요. 나는 href 속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스타일을 지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li 요소 밑에 A 요소를 선택을 할 건데 href 속성이 있는 부분에만 특별한 스타일을 지정을 하고 싶다. 이런 스타일을 지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목만 빼고 나머지 4개의 항목에 이런 스타일을 지정을 하고 싶어요. 저장을 해볼까요? 첫 번째 메인 메뉴라는 그 텍스트만 빼고 두 번째부터 5번째 항목까지 스타일이 적용이 됐어요. href라는 속성을 기준으로 해서 그 속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 값에 따라서 요소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href라는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 값이 샵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스타일을 다르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이 샵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특정 문서로 링크가 되지만 두 번째는 특정 문서로 링크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는 나는 커서를 손가락 모양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커서 모양으로 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속성값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href 값이 샵일 경우에 나는 커서 모양을 그냥 디폴트 값으로 하고 싶다. 저장을 해볼까요? 그리고 메뉴원에다 커서를 가지고 가면 손 모양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링크가 그냥 살아있어서 손 모양인데 메뉴원에는 커서를 가져가도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이 커서를 디폴트로 하는 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속성과 속성값을 지정을 해서 원하는 부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속성과 속성값을 이용한 선택자는 이 외에도 아주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속성값을 찾거나 아니면 시작하는 값 또는 끝나는 값 또는 일부만 일치하는 값을 찾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선택자가 있는데 그것을 모두 이 동영상에 담기는 힘들어서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이나 예제를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가상 클래스와 가상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클래스는 아마 CSS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타일이 아닐까 싶어요. 보통 가상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링크에 많이 사용됩니다. 마우스 오버하거나 클릭하거나 비지트 방문했거나 이런 개념에 사용되는 거예요. 마우스 오버한다는 것은 웹문서 안에는 들어있지 않은 동작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단순히 링크만 있잖아요. 이 A라는 이 링크만 있는데 이 링크 안에서 마우스 오버한다는 것은 여기 마크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동작을 가지고 상상하는 가상의 개념입니다. 이거 클릭하는 순간 이걸 활성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액티브라는 개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상적인 개념이에요. 이 가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만드는 게 가상 클래스인데요. 이 가상 클래스에서 만들 수 있는 클래스 스타일이 뭐가 있냐면 링크, 비지티드, 호버, 액티브 이렇게 4개의 가상 스타일이 있어요. 링크에다 만들 수 있는 게. 그리고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상 클래스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텍스트 스타일이 파란색이고 밑줄이 있고 이게 텍스트 링크의 기본 스타일입니다. 웹브라우저에서 만드는 기본 스타일인데 이 4가지 가상 클래스 스타일을 이용을 해서 기본 스타일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 클래스 스타일을 만들 때요.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게 이 지정해주는 순서를 꼭 지켜주셔야 돼요. 링크 스타일을 먼저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비지티드, 호버, 액티브 이걸 순서를 무시하고 지정을 하게 되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한번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비라는 요소에 ul, li, A 링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타일을 지정을 할 때 여러분의 습성이긴 한데 A 링크라는 걸 지정을 해 주실 때 순서대로 이걸 다 적어주는 분이 있고요. 저는 보통 이거 뚝 잘라가지고 이렇게만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스타일대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다 안 쓰고 이렇게만 하기도 해요. 폰트 사이즈는 14픽셀로 하고 여기서 밑줄 없애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블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박스 모델을 가운데 올 수 있도록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해주겠습니다. 저장을 해주면 박스 모델에 이 가운데 오도록 지정이 되었습니다. 링크 다음에 지정을 해줘야 될 게 뭐였었죠? 비지티드. 저는 링크 스타일과 비지티드 스타일을 똑같이 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지정을 해주겠고요.
호버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호버라는 것은 마우스를 메뉴 항목 위에 올렸을 때의 스타일입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진하게 해주고 글자색을 흰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액티브는 마우스로 그 항목을 클릭하는 순간의 스타일입니다. 클릭하는 순간 빨간색으로 한번 바뀌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포커스예요. 포커스는 그 항목에 초점이 이동되는 순간, 그러니까 포커싱 되는 순간을 말하는데 시각장애인이 웹페이지에서 커서를 움직일 때 보통 탭키로 이동을 하거든요. 탭키로 이동을 하면 그 탭이 이동해서 메뉴 항목으로 포커싱이 돼요. 그 포커싱이 될 때의 스타일입니다. 포커싱이 되는 순간의 스타일은 호버와 똑같이 맞춰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정을 하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버 해볼까요? 네, 배경은 짙은 색, 글자는 흰색이 됩니다. 클릭을 하면 배경이 빨간색으로 바뀌죠.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상 클래스 스타일입니다. 원래는 A 링크를 A만 사용을 해서 지정을 하면 링크 스타일만 지정이 되는데 마우스 오버하거나 클릭하거나 또는 방문했던 링크의 스타일하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가상 클래스 스타일을 이용을 해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before라든지 after 같은 가상 요소도 있습니다. 가상 요소라는 건 역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태그상 마크업 되어 있지 않은 요소인데 디자인을 위해서 스타일로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 문서를 보시면 제품 목록에는 제품 A부터 제품 D까지 목록에는 이렇게 글자만 있거든요. 근데 클래스 이퀄 New라는 스타일을 이용을 해서 New라는 빨간색 바탕에 흰색 글씨를 추가를 해줬어요. 이때 New라는 클래스 스타일을 보면 세미콜론이 두 개가 붙어 있고 애프터라고 되어 있죠. 이게 가상 요소입니다. 이 li 항목 뒷부분에다가 새로운 콘텐츠를 넣어준 거예요. 현재 여기는 글씨가 들어가 있지만 이 부분에 그림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는 콘텐츠와 그 콘텐츠와 관련된 스타일을 다 집어넣어줬어요. 글자 크기라던가 마진, 테두리도 그려주고 배경색도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 new라는 것은 이 문서 내용에는 영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용과는 상관이 없고 단지 디자인적인 요소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마크업 하지 않고 가상 요소를 이용해 목록 끝에다가 추가를 한 것입니다. 여기다가 세미콜론 2개 붙이고 before 그러면 항목 앞에다가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책에는 여러 가지 가상 클래스와 가상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CSS에서 여러 가지 선택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